안녕하세요, 백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1단원 물질과 규칙성에서 화학결합과 규칙성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결합에 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자 모형 발전부터 보도록 하죠. 처음 돌턴은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형태라고 말을 했고, 이후 양성자와 전자가 발견이 되면서 톰슨이 원자 안에 전자와 양성자가 골고루 박혀있는 형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더퍼드가 알파선 산란 실험을 통해 원자 중심에 무거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찾았고, 그래서 원자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보어는 전자가 각 층에서 일정한 궤도만 돌고 있다고 생각했죠. 현재는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는 전자구름 형태로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될 내용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원자과 전자입니다. 원자과 전자는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반으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 중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전자, 즉 최외곽 전자수 때문에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밑에 그림에서 18쪽 원소들을 보면 모두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8개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정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헬륨은 최대가 2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전자 배치 모형으로는 가장 안쪽 껍질은 전자가 최대 2개, 이후 껍질부터 껍질당 최대 8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안정성입니다. 앞에서 알칼리 금속들이 산소와 물과 반응하는 이유도 반응을 했을 때 생성된 분자 형태로 있는 것이 안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을 전자 배치 모형으로 본다면 화학결합을 통해 안정성을 지닌 18쪽 원소의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수와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맞추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이번엔 이온결합입니다. 이온결합은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미 보았던 내용이죠.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화학결합을 말합니다. 이온결합도 마찬가지로 물질들은 안정적으로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자 배치도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껍질의 전자수 8개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 염화 나트륨의 이온 결합 한번 보겠습니다. 나트륨 원자과 전자는 1개이기 때문에 총 8개를 만들려면 7개의 전자를 받는 것보다 1개의 전자를 잃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전자 1개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그 안쪽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가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겁니다. 염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7개로 7개의 전자를 모두 잃는 것보다 1개를 얻는 것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전자 1개를 얻어 음이온이 되고 최외곽 전자가 총 8개가 되면서 안정해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정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의 물질들은 한 물질 내에서 양이온 전하와 음이온 전하의 합은 항상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들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때 항상 중성을 맞춰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때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플러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총 0이라는 값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화 나트륨이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 1가인데 산화 이온은 마이너스 2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의 플러스 1을 플러스 2로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나트륨의 개수를 늘려줌으로써 총 전하가 0이 되게끔 해준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은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수용액 상태일 때는 대부분 이온 결합 물질들은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결합입니다. 비금속 원소끼리 만나 서로 전자를 공유하는 화학결합입니다. 공유결합도 마찬가지로 공유결합을 이루는 원자의 전자 배치는 18쪽 원소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죠. 공유결합을 이루는 각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하면서 18쪽 원소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고 안정해지는 것입니다. 이온들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이온결합과 다르게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결합 물질인 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1개고요. 산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만나서 서로 전자를 하나씩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각각 공유한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는 각 수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2개로 헬륨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산소는 2개의 수소에서 하나씩 전자를 공유를 해서 원자과 전자가 8개로 네온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에는 전하를 띠고 있는 이온이 없기 때문에 고체나 수용액 상태일 때 대부분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은 전기가 통하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 물들은 100% 순수한 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안에 다양한 이온들이 녹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로 전제할 때보다 안정하고요.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 분자 형태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